폭력을 행사하고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기에는 힘든 세상이 왔어요. 이제 뭐 학교를 가는 거에도 불이익, 회사를 가는 거에도 불이익, 아니면 뭐 내가 그런 걸 다 피해서 유튜브를 간다고 해도 불이익. 그러니까 정말 도망갈 구석이 없는 거죠. 그렇죠. 네. 그냥 그 당위적인 측면에서 폭력은 나쁜 거니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맞아요. 와야 사람들이 안 하게 되니까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이 좀 마련됐으면 실제적으로 좋겠습니다. 자기한테 이제 뭔가 그 가시적인 피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. 이제 베스트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, 뭐 차선까지 아닌 것 같지만 용어가 네. 그런 일을 혹시라도 했던 분들은 사과를 진심으로 하시는 게 네.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일단 학교 폭력이 네. 정확하게 언제부터 좀 반영되죠? 그 뉴스 뜬 걸로 봐서는 그 고2가 입시를 보는 시점. 아, 네, 2025년도. 25학년도부터 이제 네. 학폭에 기록이 있는 애들은 굉장히 많이 좀 망설이겠네요. 네. 대학을 그쵸. 가느냐 못 가느냐. 그러니까 네. 지금 뭐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 그 교육에 반영된 거는 이제 노골적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아. 네, 맞아요. 2025년에서는 21개 학교가 네. 반영한다고 하고요. 2026년에서는 전체 네. 학교가 반영을 한다고 하고 수시뿐만이 아니라 정시까지. 정시까지도. 네.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없게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는 조치인 거죠. 그 폭력과 억제제. 이제 사실은 그 뭐랄까 장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. 이제 어느 학교든 간에 이제 뭐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장난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뭐 장난 혹은 뭐 재밌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그렇죠. 그것과 폭력과는 좀 저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인 것 같아서 네. 이제 폭력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또 맞아요. 지속적 또 그 사람이 이제 이거를 인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재미로 이거를 받을 것인가 심각하게 여길 것인가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잠깐 서로 뭐 기분 좀 나쁘고 그다음에 1대1의 경우에서는 장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분위기를 아예 네. 이제 반 전체로 몰고 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직접적인 괴롭힘이 있다거나 아니면 꼭 때리지 않아도 언어 사실은 폭력이니까. 네,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제 괴롭히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심각한 학교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. 제가 가르치던 이제 다른 학생 중에 걔네도 뭐 이제 직접적인 뭐 물리적 폭력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그 반에 이제 같이 놀던 무리를 하나씩 이렇게 은근히 따돌리는 그런 애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학생을 만났는데 얘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좀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대인관계 문제가 생기니까 학년이 올라가서 반이 바뀌었을 때도 막 자기가 더 막 애들이랑 잘 지내야 된다는 압박감 이런 게 이제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벗어나야 자기가 원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매이다 보니까 아이가 막 줏대 없이 흔들리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 은근히 괴롭히던 그 친구가 이 동네로 고등학교를 안 가게 됐어요. 그래서 외국을 나간다고 했나?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은근히 괴롭힘을 당한 그 친구가 걔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. 용기를 내서. 근데 사실 너 때문에 괴로웠다. 그랬더니 이제 걔가 자기가 그랬냐.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다. 미안하다. 사과를 받았어요. 근데 사과를 받으니까 아이가 그게 치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내면을 단단하기 위해서 중학교 내내 이제 저랑 같이 수업하고 얘기하고 상담하고 이러면서 같이 좀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. 그랬는데 그런 것도 중요했던 것 같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했던 건 가해자가 사과한 거. 네. 근데 그래도 그 친구는 어찌됐든 사과를 했으니까 용기를 낸 거죠. 그 말을 꺼낸 것도 용기고 사과를 한 것도 이제 용기고 이건 이제 잘 풀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풀리는 케이스는 많이 없다고 그러니까요. 무방하지 않을까요? 저도 처음 보는 케이스였어요. 이런 케이스는 걔가 사과를 했어? 가해자가 사과를 하고 피해자가 또 그걸 또 받아들여주는 약간 훈훈한 그런 모습은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생활에서는 그다지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.
네, 네. 맞아요. 그래서 지금이라도 음. 누군가가 자기를 괴롭혔다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과를 받으시고 괴롭힌 사람이 있다면 좀 자기를 되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계기가 좀 됐으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맞습니다. 네. 인성교육 같은 것도 맞아요. 네, 너무 이론적이거나 교과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체험적으로 가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 뭐 유명한 실험인데 그 사실은 지금은 이런 실험하면 애들한테 어떤 그런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실험을 한 거예요. 네. 눈 색깔이 다른 애들 집단 두 개로 나눠서 누가 더 우월한 아이들이 네. 눈 색깔이 이런 사람이 더 우월하다.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월하다고 여겨진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. 다른 아이들은 쪼그라들고. 근데 선생님이 이제 바꿔서 실험한 거예요. 선생님이 사실은 잘못 알았대. 반대래.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한 거죠. 그랬더니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자기가 남한테 차별의 고통을 주는 게 뭔지 아니까 그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대하지 않고 관대하게 대했다는 거예요. 근데 사실 이 실험이 좀 초등학교 저학년, 중학년 수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좀 이런 훈훈한 결말이 있었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이런 체험 교육이 중요한 것 네. 같아요. 네. 그래서 직접 차별에 대한 체험이라든지 뭐 불편에 대한 체험이라든지 그게 공감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 맞아요. 아닐까. 네. 그래서 공감을 좀 키워주려면 이런 교육 컨텐츠가 좀 필요하다고. 그러니까 진짜 지금 되게 그 공감이라는 말씀이 저는 되게 와닿았는데 공감이라는 게 인간에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잖아요. 그쵸. 네. 그 남의 아픔이나 감정 상태에 대해서 내가 그걸 이제 인지하고 이제 네. 그 동일시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.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많이 저는 없어진 것 같거든요. 이제 뭐 시간이 많이 흐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조명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자체가 저는 없어서 하래요. 기회가 없어서. 네. 그러니까 공교육이 사실은 그걸 먼저 하는 게 맞죠. 네. 사교육은 사실은 뭐 이제 약간 저도 몸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마무리 포장을 해도 뭐 점수를 빼놓고 사교육을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네. 뭐 신경 쓴다고 신경 쓰지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공교육에서 우선적으로 케어를 하고 이제 돌봐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괜찮은 선생님도 많이 계시지만 그 그러니까 이제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 뭐 아이만 케어하고 이제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그쵸.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배관시된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제가 오늘 얼핏 기사를 봤는데 학교 선생님 아이들을 줄이니까 교원을 줄인다는 거예요. 근데 사실 애들을 제대로 교육하려면 저는 교원을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한 선생님당 막 30명씩 맡으면 절대 안 당연히 돼요. 애들을 절대 안 케어할 돼요. 수 없어요. 특히 초등학교는 더 소규모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MBTI가 유행이니까 T형 인간이 공감 능력이 더 떨어진다. F형 인간은 공감을 잘한다.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거를 좀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공감 능력이라고 하잖아요. 맞아요. 공감 능력은 키울 수 있는 말 그대로 네. 능력이거든요. 그래서 동정심, 연민 이런 거는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제 생기는 그런 건데 그거는 뭐 타고난 걸 바꿀 수는 없지만 공감 능력은 기를 수 있는 기를 수 거다. 있죠. 남을 네. 이해하려는 이제 사고 그런 것에서 비롯된다. 학습을 그렇기 때문에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길러지고 배양되고 학습될 수 있는 건데 네. 이제 그런 것들을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많이 네, 드는 거고 맞아요. 심각해요.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 중요하죠.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지금 이런 능력이 더 나중에 이 친구들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가. 네.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르겠으나 네. 뭐 회사든 아니면 뭐 사업을 하든 뭐 가게를 하든 아니면 그냥 다른 일을 하든 간에 프리랜서를 하든 그런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을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오늘까지 주기로 한 뭐가 있었는데 뭐 안 왔다. 그러면 그 사람 전화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확인해보고 뭐 누가 아프다더라 그런 거를 내가 그런 식군요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네. 것들은 당연히 길러준다고 봅니다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애들한테 배양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손절이라는 말이 생겼어요. 맞아요, 손절. 손절이라는 말이 손절. 말 그대로 손을 끊는다는 거거든요. 근데 관계를 이렇게 완전히 단절을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얘기 안 하고 안 보면 돼. 이런 식으로 저는 일종의 회피라고 맞아요.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애들이 대인관계 능력이
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MZ 세대가 줏대가 있어서 뭐 회사도 잘 그만두고 자기 살 길을 찾는다.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지 않고 회피하는. 네, 사실 저도 MZ에 해당하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보다 더 이렇게 어린 세대, 그러니까 손절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시기 아마 그러면은 고등학생 20대 초반 요 정도 될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러면 문제가 생겼어? 그럼 안 보면 되지. 그 대화로 푸는 것 자체를 배우지 않은 거죠. 네. 네. 카톡 차단하면 되지. 차단. 이런 식인 거죠. 그러니까 SNS가 사실 그런 말씀하신 차단 기능이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블락해버리고 차단해버리고 네. 끊어버리고 해버리면 타임라인이 안 뜨니까 네. 이제 그것이 실제 세계로도 연장되는 맞아요. 거거든요. 현실 세계로 확장되는 거죠.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게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더 겹치면서 사람들이 서로 대면하는 능력이 더 떨어지잖아요. 네. 그래서 애들 대인관계가 좀 심각하게 우려돼요.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이 물론 지금도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니니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굉장히 큰 단절기, 정말 뭐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뭐 작은 빙하기라고 생각이 들 만큼 뭐 여러 가지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. 안 좋은 네. 방향으로. 네.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 능력을 학교에서 좀 배양을 해주는 게 앞으로는 좀 필요하고, 그런 걸 하려면 교원 수를 줄이기보다는 한 선생님당 맞는 아이 맞아요. 수를 줄여야 좀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좀 되지 제가 않을까. 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항상 하는 이론이 있는데, 제 친구들 만날 때마다 초등학교 유치원 선생님 월급을 제일 많이 줘야 돼요. 맞아요. 이게 진짜 사실은 중요해요. 돈의 문제거든요.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. 근데 거기에 항상 인력 부족 그리고 뭐 이제 옮겨가 버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돈이에요. 맞아요. 간단하게 말을 하면 얼마 받는지 대강은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이제 뭐 저 정확히 아는 거 아니면 대충 알고 있는데 네네. 아마 중학교, 고등학교보다 거기 훨씬 적게 받을 거예요. 그럼 그 일이 쉽느냐? 네. 절대 쉽지 않죠. 제일 어렵죠. 제일 어렵죠. 말도 잘 안 네. 통하고. 이성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친구들 한 명이 아니고 뭐 몇십 명을, 심지어 나랑 친하지도 않은데 그거를 케어하고 이제 어디 뭐 데리고 다니고 교육을 해야 된다. 이거는 저는 굉장히 뭐 제일 어려운 문제 생각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네. 애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없을 때 가장 가치관을 형성한다거나 그런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기간인데, 잘 키워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, 그러니까 사실 뭐 어린이집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이런 거 정당화할 수는 없죠. 없지만, 근데 그만큼 어린이집에서 교육하는 선생님들 스트레스가 크니까 맞아요. 더 문제가 촉발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행위가 벌어지는 건 당연히 안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네. 단죄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거기에 좋은 선생님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생기는 거거든요. 맞아요. 그런 문제 해결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좋은 선생님들을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 월급을 많이 주는 거예요. 맞아요. 저는 그게 제일 베스트라고 네. 생각합니다. 네. 네.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 좀 초등학교 선생님들 줄인다고 너무 근시안적인 맞아요. 대책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학교 폭력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뭐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비단 뭐 입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오늘 뭐 교육 전반이나 이제 사회적인 이야기까지 저희가 끌어냈는데, 뭐 이런 얘기도 한 번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. 네. 한 분씩 먼저 끝내는 말씀 해주실까요? 교육이라고 하는 게 꼭 성적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, 이제 근본적으로 더 막 뿌리 깊이 파고들면 사실 애들이 학교에서 모든 게 다 경쟁이다 보니까 맞아요. 인성교육이 더 안 되고,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고,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를 뜯어 고쳐야 되는 게 맞아요. 근데 이게 이제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제도의 개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, 이제 인식에 아까 우리 논의했던 그런 변화가 있으려면 이제 저는 그것이 한 번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.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씩 바뀌어야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, 어쨌든 그렇게라도 변화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게 되려면 이제 그 학교 내에서, 가정 내에서 그런 교육과 훈련과 학습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